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 30번째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굉장히 반가운 분입니다. 왜냐면 작년 이맘때쯤에 또 한번 뵀었던 분인데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채용 트렌드 2022의 저자 윤영돈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뵙고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고 또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네네. 한편으로는 제가 작년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린 게 있어요. 네네. 뭐 이렇게 저자님 채용 트렌드 2022, 2023, 2024 연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아니 뭐 좀 책이 좀 팔리고 출판사들에 좀 이야기가 있어야지 좀 나오지 했는데 책이 나왔다는 건 박수 드립니다. 인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좀 기쁘고요. 좀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북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채용 분야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채용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3년째 내고 있는 윤영돈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치님의 지금 N잡너라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나는 글 쓰는 사람이고요,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코칭하는 사람입니다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관련돼서 직업이 좀 수십 가지 이렇게 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N잡너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때요? 좀 고단하거나 네네. 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그 중에서 좀 애착이 가는 직업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원래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중학교 때서부터 취미가 글 쓰는 거였더라고요. 글 쓰는 게 취미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글로 밥을 먹었으면 제가 삶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글로 밥을 먹고 있어서 행복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중학교 때 그거를 알아채셨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만 해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적는 것들이 행복했었어요. 다르셨구나. 그래서 이게 좀 소심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좀 깊게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던 건데 마침 또 멘토를 그 마종화 선생님이라는 시인을 중학교 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해줬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렇게 썼던 글을 딱 보시더니 너는 생각이 참 독특하다. 생각이 독특하다? 근데 저는 그전까지 뭘 잘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뭘 잘한다고 뭘 독특하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됐고 나중에 MBTI도 보면요 저는 ENTP인데 ENTP 뭐 발명하고 뭔가 새로운 거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성격적인 측면이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조기에 선생님들이 인정해주고 좀 그런 지지해줬던 게 저의 삶을 좀 변화시켜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글 쓰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 네네네. 부럽습니다. 행복한 일을 한다는 건 참 부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로 먹고 사실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처음서부터 잘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점 처음에 컬럼도 썼을 때는 무료로 컬럼 한 2년 정도 주마다 한 편씩 썼었어요. 코리아인터넷닷컴이라는 데하고 한국경제신문사라는 데요. 근데 그렇게 계속 썼던 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사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글이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명감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 트렌드 2022가 지금 3번째 책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들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애견되고 애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조금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읽다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리버스 인터뷰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역면접을 통해 회사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면접관들 또한 옛날처럼 면접관 갑질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서비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면접관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돼라는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형태의 메시지가 또 이거 외에 뭐 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직원 경험이라는 키워드도 옛날에 이제 고객 경험, 뭐 사용자 경험, 근데 이제 직원 경험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어떻게 보면 퇴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 HR이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리소스가 될 수 있냐? 될 수가 있냐? 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함께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라이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잘 생각을 해서 좋은 기업들 보면요 대부분 뭐 여러분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기념해주고 또 그 사람이 생일날도 또 기념해주고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직에서 그들을 어떤 개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 경험은 거의 다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그걸 많이 갖고 와서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에서도 실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서 따로 만들어서 디자인도 무슨 대상까지 받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그냥 신경 쓰는 게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돈도 드릴 만큼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 나는 카카오에 다니는데 나는 카카오의 그 백서부터 카카오의 다이어리를 갖고 다닌다. 자부심 느끼고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 거기다가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직원 여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제는. 직원 여정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 채용서부터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은 어차피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떠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맨날 평생 동안 갖고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소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리소스라고 봤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함께 여행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 주면서 거기서 존중받는데 누가 떠나겠어요, 사실.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요즘에 몰입 경험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존중받을 때 그리고 몰입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해주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단지 나는 소모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과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직원 여정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었고 이 말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책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도 이제는 직원들을 단지 한번 쓰고 버리는 어떤 리소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들과 함께 피 나누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여행한다. 그러니까 맥켄지에서는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맥켄지맨이라는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뭐 LG 프로젝트를 하다가 LG로 오히려 그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도 박수를 쳐줘요. 왜 그러냐면 너는 어차피 우리 맥켄지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맥켄지인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실제. 단지 그냥 하나의 리소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 방법을 깨지 않으면 결코 직원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뿌리 깊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취준생들에게도 이 책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알아야지 좀 준비를 할 거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재상이 창의적 인재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실한 책임감 있는 또 긍정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 이제 2022년도에 채용 트렌드에서 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또는 취준생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이라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버블이라고 해서 실제 옛날에는 우리가 취업 준비할 때 보면 자기를 포장을 잘하고 자기보다 좀 뛰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라. 포장해야지.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예. 왜 그러면 자기가 있는 만큼만 얘기해야지 그 진정성을 갖게 되고 진정성. 그 안에서 네. 또 뭐가 드러나냐면 써보니까 자꾸 퇴사를 하잖아요. 네. 퇴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포지션에 네. 포지션에 그만큼 적합하지 못한 자기가 뻥을 친 거죠, 한마디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과장해서 갔는데 예. 실제로는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 임원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얘기하는 게 뭘 거르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썩은 사과를 좀 많이 거른다. 썩은 사과가 뭐냐면 솔직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 되면 감정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성을 자꾸 이렇게 전파되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들어오면 오히려 일은 안 하고 자꾸 뭘 생각하면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 열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안에서 같이 팀워크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대면 시대에서는 특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네. 오히려 회사에 들어와서 오히려 잘못되는가봐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되게 요즘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인재를 뽑아야 그렇죠. 되겠다. 포지티브가 되게 중요했다면 네. 지금은 들어왔을 때 큰 문제가 없을까? 그거를 더 이걸 더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괜히 자기를 포장을 많이 하게 되면 뭐로 오해받냐면요. 요즘에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고 막 이렇게 되면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쪽에 직무면 괜찮아요. 네. 근데 내가 기술을 하는 사람이 뭐 말을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이거를 지나치게 배워서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옛날에는 그거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 잘하니까 일 잘하겠지. 근데 이제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고 데이터가 쌓였군요. 쌓였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실제 일하는 능력하고의 차이가 있구나. 그 거기서 거품이 있었던 거죠. 그 거품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팀에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도 AI에 다 DB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짜로 내가 적게 되면 나중에 그게 검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진정성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워러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지금 사회자 지금 뭐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워라벨을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있어요. 워라하, 워라인, 워라벨, 워러벨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신기했어요. 이런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건 뭐예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일과 학습에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병행 워러벨에 대한 질문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워크 앤 라이프 러닝 밸런스라고 해서 실제 일과 내가 이거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뭐 기기도 새로 나오죠, 디지털도 새로 나오죠. 근데 나는 옛날 알았던 것만 계속 알겠다고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요즘은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윈도우도 요즘에 10 안 하면요 다 에러 떠요. 네. 뭐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업스킬이라고 돼요. 업스킬. 그냥 기존의 스킬로만 하면 일을 못하고 업스킬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내가 새로운 걸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대 교수이신 이찬 선생님께서도 이 워러벨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실제 우리가 일과 학습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러벨이라는 신조어 아닌가요? 키워드를? 그렇죠. 신조어죠. 신조어를 제시하신 거에 대해서 네. 역시 다르시다. 글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좀 존경스럽고 또한 좀 자랑하고픈 그런 분이신 걸 또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취업준비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20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조기 은퇴자, 또 정년, 시니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시니어 시프트를 잘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또 제시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은퇴하고 나서 뭘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제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 5년에서 한 10년은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예. 10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동차가 갑자기 이렇게 그 핸들을 돌리면 차가 서운하죠. 네.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내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려면 최소 전환을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서 내가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커리어 쪽에 유명하신 돌아가셨지만 부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색깔 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전용성 소질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봐라. 전용성 소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무슨 교수로 해서 나는 교수가 끝나면 나는 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수를 하는데 교수를 하면서 내가 어떤 다른 쪽에 전용할 수 있는 소질이 있을까? 그러면 자료를 만들었던 일을 내가 잘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드는 일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보면 뭘 할 수 있을까를 해보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타이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교수니까 교수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나와서 교수분들이 할 게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교수에 대한 뽕이라고 하죠.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옛날식으로도 하는 분이 있더군요. 근데 그러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하니까 결국에 재취업이나 창업도 안 되고 그리고 같이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약간의 좀 위에서 얘기하면 평등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문화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등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위에서 자기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은요 현직에 있을 때야 이게 가능하지만 이걸 현직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달라지죠. 그래서 발가벗는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발가벗었을 때 내 실력으로 쓸 수 있을까?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타이틀로 하는 그거는 얼마 못 가요. 네. 그 타이틀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본연한 나의 모습, 나의 어떤 본성이든 나의 어떤 스킬이든 아니면 나의 역량이든 네. 내가 그 타이틀이 없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가 늘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채용 트렌드 2022 윤영돈 저자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인사 담당자들과 좀 자주 뵐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까운 지인들은 좀 여쭤보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라든지 또는 가장 많이 좀 조언해 주시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생산성 본부라는 곳에서 채용 전략하고 면접관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담당자들 오시는 분들 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많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점차 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들. 인사팀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통폐합되면서 그러면서 다 솔루션으로 많이 하는데 솔루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솔루션 안에서 과연 사람들을 잘 뽑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어도 그걸 결정하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썩게 만드는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로 하는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팔짱을 끼고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관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썩은 사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안 썩을 수는 있지만 참여를 안 하니까 뭘 청소하는데도 빗자루라도 들고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소하고 있는데 뻔히 보면서 그냥 싹 외면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조직은 썩을 수밖에 없다. 방관자라는 게 첫 번째 네.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것 중에 협력이라는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뭘 했을 그렇죠. 때 그거에 공백이 나왔을 때 내일처럼 그걸 막아주면 나중에 내가 휴가 갔을 때도 똑같이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뭐 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지나친 이기주의자들이 있어요. 보면 네. 선만 넘어와도 이거 넘어왔어요. 막 옛날에 우리 칼로 자르잖아 이렇게. 넘어온 거 잘라버려. 이 정말 이기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직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개인주의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주의자를 비판하는 거다. 거죠? 개인주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다 그렇죠. 중요한데 자기만 이게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 안 하는 이기주의자들은 조금 더 걸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거에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자꾸 볼 수 있는 긍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걸 더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일을 해도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을 하든 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시작도 못 하죠, 아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 부정성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걸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험담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부정성을 자꾸 전파시키니까 조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트렌드를 한국 최초로 쓰기 시작하셨는데 기타 트렌드 책들과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성, 강점 뭐 이런 부분들이 전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 영역을 따로 지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트렌드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렌드를 보면 크게 트렌드가 세 가지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예요. 네. 첫 번째는 기술 트렌드라고 해서 IT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트렌드는 네. 제일 빠르고 기술적인 게 변하면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 그렇죠. 때문에 이 IT 트렌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계절마다 바뀌는 이 패션 트렌드가 패션 굉장히 트렌드. 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 되게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업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 채용과 관련되는 트렌드는 굉장히 국가에서 사실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이 채용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지 않고 있었던 거를 예, 어떻게 보면 일개 그냥 개인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나 같이 해서 이제 워크넷에서 지금 같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취업에 있는 사람은 취업 부분밖에 잘 모르고요. 채용 쪽에 있는 사람은 채용밖에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좀 두 가지를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업 쪽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채용 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해서 채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돈도 안 되니까 그냥 취업 쪽은 좀 띄어내고 그냥 채용 쪽으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취업 쪽에 제가 처음에 취업 쪽으로 했고 또 이걸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채용 트렌드까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좀 국가에서도 좀 나서서 네네네. 이분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채용 트렌드의 뭐 어떻게 보면은 2022의 핵심 내용인 거죠. 10가지 트렌드를 뽑아주셨어요. 제가 뭐 딥텍트 채용,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 소셜 리크루팅, 리버스 인터뷰, 워라벨 전성시대 이렇게 쭉 10가지 뽑아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한번 좀 소개해 주실 키워드가 좀 있을까요? 네네네.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네.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리버스 인터뷰가 제일 리버스 인터뷰? 네.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네. 지금 기사로도 이번에도 제일 많이 나온 게 리버스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아직 이게 살얼음처럼 네. 요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 리버스 인터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아 진짜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갑질을 해서 면접관이 압박 면접이라는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압박 면접했다가는 회사가 문제가 되고 회사가 불매운동되고 지금 채용 담당자가 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죠? 소셜 네트워크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완전히 추락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압박 면접 없나요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것을 일부러 뭐 표정도 하고 막 이렇게 압박하는 건 없다 이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그 깊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자기 나름대로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면접을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면접에 투입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면접의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왜 강화가 됐냐면 옛날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막 20년 동안 내가 면접했던 방식으로 가면 그렇죠.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면접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저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 교육하고 채용 전략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면접관들을 교육할 때 나이 이렇게 드신 분하고 또 나이 드신 분하고 하려니까 신입사원 가치가 않고 면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예 취준생을 직접 섭외를 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리버스 인터뷰를 해요 진짜. 와.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체크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체크를 면접관들이 그걸 체크를 받아서 피드백 받아서 고쳐서 실제 면접 장소에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리버스 인터뷰가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게 왜 이렇게 나는 면접을 봤는데 옛날 같이 않으니까 나는 면접을 잘 봤나 보다 착각하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졌다 면접 그 여러 번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이게 다 합격이 아니다. 요즘 근데 옛날에 바뀌어가고 있는 거다. 옛날에는 막 나한테 이렇게 막 뭐 눈짓도 주고 뭐도 주고 난 내가 시험 잘 봤나 봐 뭐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들. 그냥 그것들은 다 서비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치님,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코리어 코칭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좀 베테랑 코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력이 꽤 오래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코치님처럼 저도 커리어 코칭의 길을 좀 가고 싶어요 라는 후배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우선은 커리어 코치를 본인 혼자 준비해서 뭐 책 보고 공부해서는 전혀 안 된다. 이 코칭에서의 핵심은 피드백이 있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른 코치나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과정들을 들어가셔야 돼요.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커리어 코치 협회에서도 커리어 코치 1급 과정, 2급 과정 이렇게 과정이 나눠져 있고 하나하나 그 코스워크를 하신 분하고 그냥 본인 혼자 커리어 코치라고 그냥 하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선 코스워크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대학원도 요즘에 많이 생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니면 교육 과정도 짧은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좀 경험해 보시고 피드백을 받다 보면 그 안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생기다 보니까 일도 좀 자기가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박람회 같은 데서도 지금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다 이게 언택트라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 이게 박람회 같은 데도 커리어 코치가 많이 나가서 실제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이 언택트 상황에서 공부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자격증이라는 거 어떤 분은 무시하고 하는데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하냐면 결국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피드백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자격증 하면서 시험 공부하다 보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 더 공부하게 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뭐 본인 혼자 그냥 나는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누구한테 검증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검증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코치 자격증 빨리 따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저희의 북쇼의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작년에는 또 이런 좋은 말씀 주셨어요. 뭐 저자님께 북쇼가 어땠습니까? 했을 때 북쇼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잔치다. 라고 슬로건처럼 북쇼는 잔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같은 말씀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저자님에게 있어 북쇼란 오늘 북쇼란 제가 이행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북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북쪽으로 가면 쇼를 해야 된다. 우리가 북쇼라는 거는 결국에 북극성을 찾아서 네. 우리 쇼를 해야 된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쇼예요. 쇼다. 그래서 쇼라는 것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흥미를 끌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의미까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북쇼는 재미있고 의미있고 흥미까지 있는 북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 때 방금 나눴던 주옥 같은 말씀도 있지만 아까 그 처음에 강의 해주셨던 내용에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자님의 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